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개괄적인 설명과 명사 부분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줬는데요. 오늘은 본 교재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에 있는 내용, 명사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명사 파트에 대한 우리 학습 목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영어 문법으로서 토익에서 파트 5, 그래머와 expressions 관련된 문제 유형을 좀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명사 파트에서 파트 5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토익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 파트 5 문제는 무조건 빈칸으로 제시가 되는데 그 빈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것의 조건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방법들을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명사에 관련된 문제는 분명히 명사와 관련이 깊은 절친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명사와 가까운 절친이 무엇인지 이것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제 안내입니다. 우리 교재의 20페이지와 22페이지에 필수 암기라고 해서 초록색 내용, 초록색으로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내용 정리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노트 정리를 해서 사진을 찍어도 좋고 그리고 손으로 노트 정리한 거를 스캔 떠서 올려도 되고 저는 타이핑 자신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타이핑을 해서 과제방에 올려도 좋습니다. 근데 과제방에 올릴 때 파일은 PDF나 사진 파일로 가능하니까 그 점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본 수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명사.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름표를 붙였다. 살아있건 살아있지 않건 셀 수 있건 셀 수 있지 않건 모든 존재하는 것에 이름표를 붙였다. 그걸 영어로 표현한 게 영어 문법에서의 명사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을 얘기할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수라는 개념이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수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서 셀 수 있고 없고를 꼭 구별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셀 수 있으면 영어에서는 단수형과 복수형을 나눠야 되고 셀 수 없으면 무조건 단수형으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적인 측면에서 즉 우리가 문장 안에서 그 명사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문장에서 명사의 위치 파악. 자, 앞으로 내가 수업에서 위치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사용할 건데 문장에서 명사의 위치 파악이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 안에 명사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파트 5는 분명히 빈칸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 명사의 앞과 뒤, 환경 이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빈칸이라는 것은 빈칸을 뚫어지게 쳐다봐도 우리가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빈칸의 앞부분과 그 뒷부분이 문제의 힌트가 돼서 여러분들의 정답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만들어지기 이전 예문에서부터 그 명사의 앞과 뒤의 환경적인 조건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넘어갈게요. 자, 명사의 형태. 이거 중요하죠. 토익 문제에서 보기 중에서 명사처럼 생긴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혹시 벌써 아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는데 단어 중에서 이거는 명사처럼 생겼다, 동사처럼 생겼다, 형용사처럼 생겼다 이런 걸 좀 여러분 구별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문법이 시작이에요. 그러니 명사의 형태들 여러분들이 알아놓아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사의 위치. 영어에서는 문장 안에서 각 단어들의 위치에 따라서 문법적인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어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미리 알아놔야겠죠. 기본적으로 문장에 주어 자리와 목적어 자리와 보어 자리, 그리고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익 파트 5에서 주어 자리가 빈칸이다 그러면 보기 중에서 명사를 선택하면 되고, 목적어 자리가 빈칸이다 그러면 보기 중에서 명사를 선택하시면 돼요. 또 보어 자리가 빈칸이네 그럼 보기 중에서 또 명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한정사. 얘는 명사의 전칭이에요. 한국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법 파트이기도 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 한정사가 명사와 하나의 세트예요. 이 한정사가 빠진 명사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정사는 항상 명사 앞에 존재해야 되고요. 명사의 존재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미친 존재감, 미약한 존재감. 이런 것들을 표시하고, 그리고 한정사마다의 어떤 고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명사의 종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영어 문화권에서는 수 개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느냐. 셀 수 있으면 두 가지 옵션이 있죠. 단수형, 또 여러 개면 복수형. 형태가 완전 달라져요. 셀 수 없으면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단수로 가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 설명했고요. 과제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모두들 궁금해 하실 테니.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사진만 찍어서, 인증샷만 찍어서 올리면 되는데, 이번 주부터는 실제 교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20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초록색으로 필수 암기 코너가 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든 타이핑을 하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어쨌든 사진이든 PDF든 과제방에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컴퓨터를 꼭 사용한다고 좋은 점수 받는 거 아니에요. 제 시간에 여러분들이 과제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점수는 다 가져가니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워밍업 한다는 생각으로 과제를 좀 해보세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을 하시고, 문자보다는 전화가 편해요. 전화번호는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여러분 과사에다가 문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개념 설명과 과제 제시는 여기까지 하고, 본 수업은 PDF 파일의 교재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